자, 상가함수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 사인 코사인 법칙. 자, 이제 도형을 가지고 이제 다루는 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인 법칙. 사인 가지고 하는 걸. 자,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을 때 A, B, C라 하자. 자, 각은요. 대문자로 보통 표현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들은 알파벳을 그대로 따서 요렇게 약속을 합니다. 스몰로, 그지? 그래서 저 길이와 각을 또 삼각형의 6요소라고도 해. 그래서 그 옛날 말이긴 한데 이제 삼각형을 풀어라 하면은 이제 저런 세 개의 각과 세 개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말하는 똑같아. 약간 그 옛날 책 그 약간 정석 같은 거 있잖아. 이제 그런 데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하여튼 삼각형을 풀어라. 그러면 이 6개의 요소를 다 구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마주보는 변과 이런 애들은 문자가 같게끔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사인 법칙 뭐냐면요. 이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연계가 되는 법칙인데요. 자, 사인의 A분의 스몰 a는 사인의 B분의 스몰 b고 사인의 C분의 스몰 c가 바로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거든. 별건 아니죠. 그치? 뭐 증명만 간단하게 해보면 자, 우리가 원주각 알죠? 원주각. 그럼 얘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직각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요 각이 똑같이 A랑 같은 각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인 A분의 A라는 게 우리가 요렇게 아니구나. 요쪽으로 이렇게 하나? 요렇게? 여기가 2R이니까?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가 바로 나오죠? 요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방향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둔각을 만들어도 가능해요. 둔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인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아, 여기서는 이제 라디안을 잘 안 쓰죠. 그래도 하여튼 180 마이너스 x랑 같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사인 120 구하라 그러면 60을 이용해서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였죠. 그치? 그래서 요거 둘이 같으니까요. 둔각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자, 사인 법칙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공식은 우리가 뭐 외우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뭐냐? 도형을 딱 보자마자 그림을 딱 그려놓고 언제 이걸 써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이제 할 일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언제 쓸 거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아, 내가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를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그럼 보면 알겠지만 사인 법칙은요. 특별하게 뭐가 있냐?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어. 그래서 외접원이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주보는 각과 변에 대한 비율이 나오면 무조건 쓰세요. 근데 또 각이 나왔다고 무조건 쓰지 마시고요. 특수각이 나올 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야 쓸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름 사인 법칙을 쓸 때 사인 법칙 언제 쓰냐를 기준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네.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B분의 C는 2R이다 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특별하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인의 A라는 건요 2R분의 A인 거죠. 사인의 B라는 건 2R분의 B고 사인의 C라는 건 2R분의 C란 말이야. 그래서 다 바로 자연스럽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의 C는 뭐다? A 대 B 대 C다. 네, 이렇게. 그래서 사인 값의 비율은 뭐와 똑같다? 길이의 비율하고 똑같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인 법칙에 대한 성질이겠죠? 네, 이렇게 하면 뭐 이 정도면 끝난 거 같고요. 자,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은요. 또 삼각형에서 A, B, C. 그 다음에 A, B, C. 자,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수선의 발을 이렇게 쫙 내려보자. 이렇게. 내렸어.
자, 여러분들 일단 또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빗변이 A입니다. 여기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A 코사인 세타, 높이의 길이는 A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같지? 여기가 A면 이쪽은 코사인 세타분의 A, 여기는 A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남았죠?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A라 하면 여기는 탄젠트 세타분의 A,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세타분의 A로 이렇게 길이를 바로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진짜.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거꾸로 간 거야. 아니, 우리 여기 B라 하면은 A분의 B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B는 A 코사인 세타다. 그냥 이런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생략을 하고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고. 빗변이 나왔다. 각이 여기 있다. 그러면 A 코사인, A 사인 이렇게. 이거는 어디서도 우리가 사용됐어. 이 원에서도 사용됐죠? 여기가 R일 때, 그치? 이 직각할 때 여기가 뭐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잖아? 그랬잖아. 밑변 높이가. 그치? 여기서도 사용된 거야.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이걸 살짝 응용하면 여기가 A래. 이번엔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을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정의에 따라서 탄젠트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A면 거꾸로 사인 따라가면 되는 거고, 거꾸로 탄젠트로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게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진짜 바로바로 길이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인 코사인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빗변이 C잖아요. 여기가 A거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가 B 코사인의 C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맞죠? 여기 B에 대한 코사인 C. 맞죠? 그럼 여기 길이는 뭐로 표현해? A-B 코사인의 C로 따라가도 되나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따라갈까? B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B 사인의 C로 가겠지? 자, 이걸 잡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서 피타를 좀 쓰려고. 피타를 좀 쓰려고. 자, 씁니다. C제곱은 요거 A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더하기 B제곱의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뭐가 돼? B제곱의 사인의 제곱 C다. 따라서 얘는 A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B제곱 나오죠? 보이죠? B제곱 여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래서 더하기 B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의 C다. 네,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법칙. 자, 공식 외우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A, B, C, C. 그죠? C를 구했다. 그럼 각이 C. 나머지는 여기서 다 만족하면 돼. 이렇게 패턴이 존재를 해요. 따라서 B제곱은 어떻게 될 것 같아? B 빼고 남은 애들이니까 A제곱, C제곱, 2AC 때리고 코사인의 B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A제곱은 A 빼고 B제곱, C제곱의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의 A 이렇게. 그래서 공식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다. 자,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얘입니다. 이제 자, 코사인의 C는 자, 이거 넘겨서 나눠볼 수 있죠? 그치? 그럼 넘겨서 나누니까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뭘 뺀 거랑 똑같아? C제곱을 뺀 거랑 똑같아. 엄청나게 쓸 거고요. 제일 중요한 또 코사인 법칙에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을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 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자, 일단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요. C제곱을 구하려고 A랑 B를 보고 각 C를 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당연히 쓰는 거겠죠. 자, 말로 표현하자면 이래. 아, 두 변과 끼인 게 있다. 그럼 마주 보는 걸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로 뭐예요? 바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을 쓰시면 됩니다. 무조건 쓰셔야 돼요. 세 변의 길이가 있다. 무조건 코사인. 방금 아까 마지막으로 유도라기보다는 그냥 변경했던 정리했던 공식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이쪽에는 뭐밖에 없어? A, B, C밖에 없잖아. 그치? 그 A, B, C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뭘 찾을 수 있는? 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밖에 없는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엄청난 거거든? 수학적으로 엄청나. 왜냐면 변을 가지고 각을 뽑는다?
그러니까 요소 자체가 완전 다른 요소잖아. 그거를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엄청 의미 있고 중요한 법칙입니다. 알겠죠? 네. 증명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좀 뭐 C들 뭐 90도가 크다 작다 뭐 이렇게도 나누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증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증명보다는 언제 쓰냐? 그림 딱 보고 내가 뭘 쓸 거냐? 그걸 이제 고민하는 시간에 더 할애를 하면 더 좋습니다. 네.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 빨리빨리 잘 외우시고 오랜만에 보는 학생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넓이입니다. 넓이, 삼각형의 넓이. 자, 기본이 되는 건 이거죠. A, B, C에 대하여 A, B, C에 대하여 A, B, C다. 그러면 S라는 넓이는요. S라는 넓이는 2분의 1에 자, AC 사인의 B. 자, AC 사인 B가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서 수세발 딱 내리면 A가 여기 딱 있고 그 다음에 C에다가 사인으로 때리면 높이가 나오죠? 뭐 때리긴 뭘 때려, 그지? 자, 그래서 사인의 B 이렇게 맞죠? 그래서 밑변 높이 그래서 2분의 1 A C 사인 B. 자, 아까 여기 높이 이렇게 설정 바로 한다고 그랬죠? 이거 써먹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봐가지고 하면은 A, B의 사인 C도 될 거고 2분의 1의 B, C의 사인의 A도 되겠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 또 이것도 나와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법칙 생각해보세요. 사인 B는 뭐분의 뭐였죠? 2R분의 B였죠? 2R분의 B예요. 네. 바로 한번 넣어봐요. 뭐가 됩니까? 4R분의 ABC가 됩니다. 자, 이게 넓이 공식이에요, 그냥.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는 상태고 둘레만 나와 있을 때 바로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뭐 쓰라고? 사인 법칙 쓰라고 그랬잖아.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써도 좋지만 그냥 이 공식에서 외접원이 나왔는데 넓이를 뭔가를 찾아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변형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응? 변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변형하는 방법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쓰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인 법칙 써서 바꾸면 끝이라고, 이렇게. 알겠죠? 넓이를 외접원과 연결했다. 그럼 사인 법칙 써서 바꾸면 된다. 됐고요. 자, 그런데 AC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AC도 바꿀 수 있잖아. 2분의 1에. 자, A는 2R에 사인의 A로 바꿀 수 있거든? 자, 머릿속에 사인 A분의 A는 2R. 빨리 잘 생각해보세요. 맞나요? 그 다음에 C도 바꿀 수 있지? 2R에 사인의 C로. 그 다음에 사인의 B 이렇게 곱해지는 건가?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는 사라지고 어떻게 되죠?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의 C로 이렇게 공식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면 좋겠지만 잘 안 나오기도 해. 근데 이제 하여튼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 또 나와 있죠? 사인 법칙 이용해서 변형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잘 기억하셔서요. 사용을 해주세요. 자, 됐고 자,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세변의 길이라는데 S를 구해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론 공식. 두 번째, 코사인. 자, 일단 바로 떠올려줘야 되는 게 여기서도 방금 강조했지만 세변의 길이 나오면 뭘 구할 수 있다?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넓이는 뭐가 필요해? 두 변과 사인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세변의 길이 나와 있으면 두 변은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사인 구할 수 있지. 루트에 1 코사인 제곱해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돼. 그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야.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그치? 왜? 아니, 사인을 구해야 된다니까? 그럼 사인 구하려면 루트 1 해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헤론 공식은 뭐냐면요. 자연수일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자연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방금 했던 대로요.
방금 말한 대로 A, B, C가 있다. 그럼 S는 2분의 1에 A, B에 사인 C를 해야 되니까 2분의 A, B에 루트에 1 마이너스 그죠? 코사인 제곱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C를 빼야 되니까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C제곱 해가지고 제곱 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네. 생략할게요. 몰라요. 나도 잘.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2로 나눈 걸 어떤 스몰 s라고 딱 잡아요. 그러면 이쁘게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막 A, B, C들이 막 이제 뒤죽박죽 돼 있어. 안에 막 들어가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돼. 막 돼.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나도 그래. 하여튼 하기 싫어 나도. 하여튼 그래갖고요. 우리는 어차피 공식만 잘 쓰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더한 거를 s로 잡으면 이 넓이는요. 넓이는 루트 s에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직각 3, 4, 5. 자,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2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해. 그럼 얼마야? 6이지. 그래서 다시 s는 루트에 어떻게 한다고? 6 한번 곱하고 뺀 거 하나 곱하고 또 뺀 거 하나 곱하고 뺀 거 하나 곱하라고. 얼마 나와? 6이니까 6 나오지? 맞잖아.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누가 2분의 1 3 곱하기 4 하냐 이런 거 쓰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고급지게. 맞지? 자연수일 때 쓰세요. 자연수일 때. 아니 보면 알겠지만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면 안 되잖아. 뭐 분수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뭐 하여튼 쓰세요. 하여튼 루트 안에 루트 같은 거 넣지 마시고 하여튼 이거 자연수 나오면 무조건 쓰세요.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축약한 게 이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사인을 구해서 루트에서 1- 해가지고 빼서 사인을 찾고 그래서 곱해주면 되는 건데 자연수 나오면 이런 해론 공식을 써라.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사각형 넓이. 자,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어떻게 하죠?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반절 딱 잘라가지고 2배 하면 되겠죠? 삼각형 2배. 그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끼인각이 좀 필요해. 참고로 여기랑 여기는 사인 값이 어떨까요? 같죠? 같습니다. 그쵸? 아까 여기 세타면 여기는 180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값 똑같아요. 자, 그렇게 넓이 2배, 삼각형 2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각형에서 구하는 방법은 대각선이 필요합니다. 대각선, 그리고 끼인각. 빗변 A, 빗변 B라 하면은 얘도 2분의 AB의 사인의 세타라는 넓이가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어떻게 했냐? 이렇게 늘렸어. 이렇게 늘려가지고요. 이렇게 늘려서 똑같다 해서 여기가 세타다. 여긴 B다. 여긴 A다. 이렇게 해서 반절. 이런 증명이 됐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대각선, 끼인각 할 때 이렇게 넓이 구하는 거라고. 자, 하여튼 오랜만에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뭐 또 생각나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지? 뭐야? 내저번 내심 나왔을 때 그때도 넓이 공식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그치? 그래서 A, B, C 이렇게 하면 되잖아. 또 이것도 둘레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내저번 나오면 이 공식을 쓰세요. 자, 이 정도면 뭐 모든 개념들은 다 끝난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법칙 빨리 하여튼 머릿속에 넣어놓고 넓이 공식도 뭐 자연스럽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집중한다? 도대체 이것들을 언제 어떻게 잘 쓰냐. 이게 진짜 머리 아픈 거지. 그러니까 욕하는 거지. 이씨 알려준 거 이거밖에 없는데 또 이거 풀으라고 저거 풀으라고.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수학이 다 그런 거지. 욕하면서 하는 거지.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 1번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 대충 그려.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 그냥 A, B, C 그려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고 마음에 들게 그래요. A, B는 8 그리고 A가 45도 B는 15도
그러니까 이게 15도만큼 안 보이는데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무조건 그려놓고. 선생님 저는 진짜 15도처럼 그리고 싶은데요. 아씨. 자, 그건 알아서 취향껏 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얘는 60도니까 여기가 120도네. 그치? 특수각이네. 그러네. 자, 근데 우리 뭐 구하고 싶죠? BC의 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A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뭘 본다? 혹시나 마주보는 변과 각인데 특수각이네. 여기도 마주보는 변과 특수각이네.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인의 45분의 A는 사인의 120분의 8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2번입니다. 2번은 뭐 그릴 필요 없죠. 4, 5, 루트 11이니까 요래 해가지고 A, B, C 똑같이 그리긴 해야 되겠구나. A, B, C에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루트 11. 근데 어디를 세타로 잡았냐면 A, B, C. 참고로 B를 세타로 잡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코사인의 B를 구하세요. 자, 코사인 법칙 2 곱하기. 자, B니까 남은 애들 AC로 가는 겁니다. 4 곱하기 5분의 16 더하기 25의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자, 공식은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30도, 45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있잖아. 꼭 코사인 사인만 무조건 쓸 필요는 없거든. 그냥 뭐 내가 중학교 때 좀 잘 나왔다. 그 자신감 있게 딱 자르고 해가지고 1대 루트 3대 2 해서 1대 1대 루트 2 하면 끝내줘. 답이야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상관없어. 아니까 진짜 상관없어. 그러니까 특수각이잖아요. 어차피 직각 내려가지고 열심히 우리 했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사인 105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4루트랑 4를 통해서 우리 뭘 찾을 수 있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105도에 대한 이 길이 찾은 다음에 얘랑 사인 법칙 또는 얘랑 사인 법칙 뭐 대충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또 뭐 넓이를 써도 되고 넓이 써도 돼. 왜냐면 2분의 AB 사인 값이랑 2분의 A 사인 값이랑 똑같잖아. 그렇게 해도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또 얘를 수선해봐. 난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그래 내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리면 좀 안 되겠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특수각 이용해도 된다. 굳이 사인 코사인 법칙 다 안 써도 된다. 3번은요. 자, 길이랑 사인 값에 대한 비율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길이의 비율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그쵸? 자, 당연히 안 되는 거 라지 A 대 라지 B 대 라지 C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건 각에 대한 얘기고요. 길이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삼각 B에 대한 얘기잖아요. 삼각 B는 길이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각 당연히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바로 K라고 잡아가지고 A 플러스 B는 5K 그죠? B 플러스 C는 6K C 플러스 A는 7K 이렇게 해서 뭐 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한번 해볼래요? 네, 4번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60도가 주어져 있고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은 무조건 사인 법칙이라고,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은 무조건 사인 법칙.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나요? 좀 막막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고민 계속 해야 되더라.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도대체 뭘 써야 될까? 어디서 이렇게, 사용이 될까?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좀 뭘 하나 알려줘야 실마리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사인이 있잖아요. 아까 뭐 당연한 거지만 사인 세타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죠? 그치? 지금 그림 자체가 이거구나. 그래. 자, 그림이 이거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를 구하라 했거든? 그치?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이 따로따로 지금 외접원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얘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쪽은 아예 각도 없어. 그래서 지금 난감하잖아요. 근데 이 둘을 연계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즉, 여기를 세타라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자, 사인을 이용하는 방법이요. 이 둘이 사인 값이 똑같아. 자, 이거 좀 자주 쓸 겁니다. 이거 좀 잘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얘네들 사인이 똑같다는 걸 쓰려면 이 문제 힌트가 R1, R2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의 세타분의 x라는 L은 R1인 거고, 2R1인 거고,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C인가요? AC? 얘가 2R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둘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왜 이렇게 했다고? 바로 이 둘의 무슨 값이 똑같다? 사인 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AC에 대한 X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니야? 얼마라 했죠? 잠깐만, 얼마였지? R1분의 R2 맞죠? 지금 이렇게 필요 없죠? 이렇게? 그지? 그럼 R1분의 R2가 지금 얼마라고? 3분의 루트 13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루트 13의 X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이제 어떻게 보이나요? 3분의 루트 13X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좀 보입니까? 지금 안 써먹은 게 뭐야? 많지? 이것도 안 써먹었고 이것도 안 써먹었잖아. 근데 X 찾는 거잖아, 우리는 어차피. 그치? 자, 뭐 해야 될까요? 코사인 법칙 써야죠. 그렇지. 따라서 9분의 13x제곱은 36 더하기 x제곱의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x의 코사인 60이다. 이렇게 해서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근데 기본 문제라는데? 아씨, 망했다, 그지? 어떡하지? 좀, 그래. 자, 앞에랑 좀 완전 다르죠? 이제 이걸 누가 더 빨리 잘 찾냐? 자, 근데 하여튼 지금 좀 그래도 경험해봤어요. 이게 사인 값이 똑같구나. 아, 요렇게 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좀 사용할 수 있구나.
요런 스킬들 계속 익혀 나가야 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넘어가서 잘 적으시고. 5번은, 자, 5번도 너무 유명한 문제. 5번도 너무 유명해. 딱 보자마자 바로 해줘야 돼. 자, 보자마자 뭘 바로 해줘야 되냐? 자, 예전에 좀 공부 좀 어떻게 선생님 잘 하셨나요? 자, 보자마자 바로 해줘야 될 게 뭐냐? 바로 AQPR을 한 원위에 올리세요. 자, AQPR을 한 원위에 올리세요. 자,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해줘야 돼. 이것도 모르면 쪽팔린 거야. 이건 뭐 대수 어디 또 책도 안 펴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응? 자, AQPR 맞죠? 직각직각이니까 한 원위에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AP가 뭐가 되는 거지? 바로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네. 근데 지금 뭐 구하래? QR 구하래. 그러면 우리 QR은 사인 A를 통해서 찾는 거 아니야? 이미 방금 여러분들이 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얘 찾은 거잖아? 직각직각,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 찾으래.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지금 여기 위에 있는 A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A 지금, 그치? 근데 A는 지금 전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인 A는 얼마입니까? 사인 A는 10분의 6인가? 그래서 5분의 3이네? 자, 끝났죠? 그래서 뭐 분의 사인 A 분의 뭐는 QR은 뭐와 똑같다? 2R인 6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그냥 바로. 그래서 한 원위에 있다를 잘 보세요. 알겠죠? 이거 엄청 기본적인 스킬이자. 문제 푸는 아주 이 문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잘 하시고요. 그래요.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봅시다. 도형 이제 또 고민 잘 해보시고. 자, 8번, 9번 이쪽으로 또 가보자. 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삼각형이냐, 길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거든요. 뭐로 해볼까? 8번 볼까요? 네. 8번 보면요. 자, 3사인의 A는 2사인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니까 라지아는 3이구나. 이렇게 준 거네. 그때 전체 넓이가 얼마냐? 코사인 B랑 코사인 C도 똑같고. 자, 이렇대요. 그러면 지금 뭐야? 사인 값하고 우리 사인 B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인끼리의 뭔가 비율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바로 A, B로 고치면 끝납니다. 그냥 바로. 왜? 2R이 필요가 없어. 똑같이 2R분의 A고 2R분의 B잖아. 그치? 그러니까 2R 같은 거 안 써도 돼. 번거롭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끼리 같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지? 코사인 값이 같다?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지?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은 지금 이게 각이 양수죠? 그리고 어디까지밖에 안 가? 어디까지밖에 안 가니? 이게 파이까지밖에 안 가는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파이까지밖에 안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어떻게 똑같지? 잠깐만, 맞아? 삼각형인데? 잠깐만, 맞나? 파이 여기 아닌가? 180도까지밖에 안 가잖아. 잠깐만. 왜 같지? 이등변? 그런가? 그래서 같은 건가? 그니까요. 자,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바로 그냥 공식 쓰세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은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마이너스 C제곱이구나. 삼가함수 활용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이를 가지고 빨리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곱하고 A제곱 B, C제곱 B, 마이너스 B세제곱은 A제곱 C, B제곱 C, 마이너스 C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좀 해야겠죠? a제곱 묶으면 b-c 했고 bc 묶으면은 c-b인가? 이렇게 되네. 부호가 좀 네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세제곱에 c세제곱은 0이다. 그럼 벌써 이제 b세제곱 c세제곱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bc에 b-c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럼 아까 누가 이등변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등변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래프 상으로도 서로 다른 값이 될 수가 없잖아. 사인은 가능하죠. 사인은 그래프 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지. 근데 둘이 더해서 얼마야 참고로? 파이가 나와야 돼. 아까 요거 했던 논리랑 똑같잖아요. 그치? 근데 코사인 값은 이렇게 나오면 뭐일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요 B랑 C랑 같다가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하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좀 쉬운 성질이 나왔으면 바로 그냥 아 B랑 C랑 같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빨리 써가지고 찾을 방법을 써야 되거든. 어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원래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원래 이게 정석적인 풀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걸 딱 보면 아 코사인 값은 절대 다른 값이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같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네요. 네, B랑 C랑 같대요. 3A는 2B고요. 자, 따라서 우리 지금 뭐 하자고 그랬죠? 지금 뭘 안 했죠, 근데? 사인에 A분의 A는 6 이걸 안 써먹었나? 근데 어차피 잠깐 못 찾는 거죠, 근데? 아,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그러면 얘가 C잖아요, 이제. 3A가 BC니까. 자, 넓이를 구하려면 사인 값이 나와야 되고 사인 값이 나오려면 지금 뭔가 다른 값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지 않나?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힌트가 뭐냐면요. 얘랑 얘가 힌트거든요. 그럼 지금 길이에 대한 힌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자,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B는 2분의 3A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A랑 2분의 3A랑 다시 2분의 3A에 대한 길이가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자, 세 변의 길이가 나왔죠? 뭐 할 수 있어요? 코사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는 어차피 의미가 없죠? A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코사인 A를 찾아. 나머지 두 변 2 곱하기 2분의 3, 2분의 3 하고 4분의 9, 4분의 9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돼. 자, 코사인 나왔으니까 뭐 구할 수 있어? 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사인 값 나왔으니까 요거 써서 이제 진짜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찾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빨리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값이 나왔다? 아, 그럼 코사인을 쓸 수 있다. 세 변액이 나오면 코사인을 쓸 수 있다. 코사인 쓰면 사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넓이를 또 최대한 사용해봐야지. 그러니까 조건들을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안 나와 있는 거, 안 쓴 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문제가요. 9번 같은 문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억 같은 경우는 A, B, B는 C, C다.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도 돼. 이해할 필요 없다고. 사인 A. 그냥 바로 바꾸세요. 사인 B, 사인 C.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D극 같은 경우는 사인 오른쪽에 왼쪽에 다 있죠? 그래서 A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2A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돼.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그냥 C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정리하면 되죠. CCC 사라지고 A 곱해지니까 A제곱은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어서 이렇게 때리니까 아, BC랑 같은 이등변이구나. 이렇게. 자, 근데 리을은 어떻게 할까요? 리을? 자,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고치라고 막 했잖아. 그치? 근데 코사인 제곱이나 그러니까 사인 제곱은 상관없어. 사인 제곱은 어차피 2R분의 A의 제곱 정도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특별하게 뭐 할 건 없는데 아니 코사인 제곱은 아까 그럼 이런 거 제곱하라고? 그치? 좀 막막하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곱하는 거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냐? 사인으로 고치면 돼.
이렇게 고쳐서 풀면 돼요. 다. 이것도 나름 팁이야. 나중에 보자마자 코사인 고쳐가지고 제곱해야지 이렇게 얘 신난다 하고 열심히 하지 말고 다 바꿔서 해. 그럼 바로 나오니까. 자, 이런 거 좀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자, 하여튼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잘 사용을 하시면서 풀어주세요. 네, 열심히 푸세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혹시나 까먹은 학생들 이런 거 있죠? 원 위에 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마주보는 각이 180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잘 쓰시고. 아마 기본 확인 문제에서부터 조금 막막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근데 앞에 좀 덜 풀었죠? 스텝 1 문제도 있고요. 자, 일단 숙제는요. PMS 그 앞에 남은 문제들 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문제 까지가 일단은 숙제입니다. 기본적인 숙제.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연습 문제 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자, 그것도 시간 되면 좀 손 좀 대보세요. 어차피 좀 우리가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빨리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어. 빨리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특히나 도형 쪽은요. 우리가 앞에 그러니까 산수 하여튼 이 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랑 또 도형 가지고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 그래서 조금 느낌이 좀 다르고요. 하여튼 충분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문제까지 앞에 그 스텝 1 문제랑 잘 좀 고민하시고요. 그렇게 좀 할게요. 그리고 엔제도 좀 해야겠죠? 엔제도 일단 그래프까지는 우리 저번 숙제였는데 엔제도 한번 좀 한 반절 정도는 해보세요. 엔제 활용. 왜? 해봐. 응?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지. 어떡해. 자, 이렇게 해서 상감수 활용 개념이랑 기본적인 문제 몇 가지 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들은 여러분들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오답이랑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